네, 우리 행자부 장관님. 예. 어쨌든 뭐 재원 자체는 지금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지금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이게 제일 문제죠. 뭐 누가 행자부 장관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 채무로 계속 빚을 낼 수도 없고 또 국민한테 세금 계속 올린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는 게 자주재원을 좀 한번 발굴을 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 자주재원이 발굴을 할 수만 있다면 지자체가 거기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또 성격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조세 분야 그 분야의 그 권리 권한을 지자체로 좀 옮겨주자 이런 얘기인데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자주재원 정도를 우리가 발굴해보자 하면은 주로 이제 레저세 같은 거, 레저세. 그 다음에는 또 지방과 공유하는 환경세 도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신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이것을 예, 그 신세원 발굴이 상당히 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특히 신세원 발굴이란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일반 주민에 대한 담세 그 능력 그러니까 그 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이 지역 자원 시설세의 세목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한 환경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진행되고 있고 그 자체 어떠니까 그 개별 어떤 그런 신세원의 어떠니까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또 그러고 파급 효과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검토가 되게 되면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재정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도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 행복이 항상 기준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고 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한테 국가가 많이 해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 세금은 그다 가지고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거둬봐야 그게 나올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든지 아파트 분양이 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가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소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것을 전부 내 노력이니까 내가 쓰겠다.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. 결국은 부자 지자체 돈을 빼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난한 지자체를 지금 메꿔줘야 국민이 살 것 아닙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소득 재배분이라든가 또 때에 따른 세원의 재배분 문제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원 조정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 자체도 그 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제 재정이 어려운 취약한 지자체에 또 추가로 주는 장관 그 문제도 결국은 철학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부자 지자체에 사든 가난한 지자체에 사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거를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. 예,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잠깐만, 우리 기재부 차관님. 네. 그 지방 소비세율, 이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. 예. 11%에서 이제 15% 이 문제, 5% 문제인데. 이거 이제 좀 하시죠. 내가 장관 할 때도 노력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저 조직에서도 이 지자체 자유권을 좀 더 줘야 되고 이 재원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중앙정부에서 줄 것은 이거는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주려고 했던 게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한꺼번에 많이 못 주면
연단이라도 늘려가지고 이것을 주는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그게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취득세율 연구 인하에 따라 가지고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논리 하에 그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 소비세를 올렸다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그때 보면은 거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세수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사실 지방세가 증액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미 그때 당시 6%포인트 올린 것 자체가 과다하게 지방의 재원을 이전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. 그거는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니까 또 그만큼 네. 지자체가 쓰는 건데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2010년도에 그때 법 개정할 때 사실은 지방 소비세로 6%포인트 올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가 그만큼 문제가 되니까 사실 감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감액을 안 했습니다. 그 4천억이 지방의 재원이 더 추가로 나간 겁니다. 사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물론 돈을 아껴 쓰자 하는 게 기재부 역할이니까 그거는 찬성입니다. 찬성인데 그래도 지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을 재원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한 비교를 해서 한쪽이 더 올려주고 한쪽이 내려줬으니까 같은 것 아니 이렇게 보지 말고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수요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. 그럼 거기에 돈을 줘야 일을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보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. 예. 예,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은 이제 중앙정부 재정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도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을 논의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정정섭 의원님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